저희가 이제 전문가 여러분들한테 조사한 그 설문을 가지고 하나씩 한번 결과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총 20분에게 그 질문을 드렸는데 그 중에 17분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서울 아파트 값입니다. 이게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잠깐 떨어지는 것 같더니 최근 들어서 다시 오르고 있는데요. 이게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결과 보겠습니다. 네. 올 가을부터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이 11분으로 제일 많았고 내년 봄부터 오른다는 의견도 있고 소폭 상승 또는 보합한다는 의견도 4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일단 서울 아파트는 오른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임 센터장님은 이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우리 부동산에 있어 가지고요. 아까 저게 기조 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부동산 가격을 견인할 수 있는 모든 요소가 다 갖춰져 있어요. 아까 사회경제적인 요인을 구조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저금리에 유동성에 단지 이제 LTV가 줄어들었다는 것밖에는 없는데 대출도 사실 우리 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 50%밖에 대출 안 쓰고 계세요. 그래서 그 주택의 상승에 저는 무게를 싣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돈이 워낙 많이 풀려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경기도 아파트 시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질문 보여주세요. 네. 서울 인접 지역, 그러니까 과천이나 분당 같은 이런 곳을 제외한 경기도의 아파트 값은 어떻게 될지 결과 보겠습니다. 네, 소폭 상승 또는 보합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응답이 9분으로 가장 많았고 오른다는 응답이 그 다음으로 많았네요. 이번엔 안 부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가을부터 많이 오를 거다라는데 전문가들이 많이 의견을 실었던 것 같고요. 경기도는 법인들이라든지 이런 단기로 갭 투자 들어갔던 매물들은 좀 나올 것 같고 인천 같은 경우들은 조금 매물들이 나오면서 가격이 좀 조정되는 양상이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5억 정도 되는 또는 6억 정도 정부가 대출에 대한 규제를 좀 풀어줬던 주택들을 사기 위한 수요도 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젊은 층 실수요자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경기도 지역도 지역마다 조금은 차별성은 있겠지만 대체로 서울보다는 상승폭은 둔화된다 치더라도 오를 가능성이 여전히 내재돼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역별로 약간 차등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지방 부동산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에서 특히 이제 광역시입니다. 뭐 부산, 뭐 대전, 대구, 광주 이런 올 하반기 이후 지방 광역시 아파트값 전망 답변 보겠습니다. 네, 좀 많이 엇갈렸는데요. 그러니까 소폭 상승 또는 보합 상태 그리고 올 가을부터 오른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네요. 생각보다 오른다는 의견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그 오른다고 답변하신 분들 중에 한 분의 그 코멘트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박사님의 코멘트를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네요. 최근 6.1770 대책의 영향으로 서울 수도권까지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방광역시의 경우에는 수요층들의 관심이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지겠습니다. 그러나 지방광역시의 경우에도 자체적인 개발 호재라든지 지역적인 교통이나 여러 가지 인프라 부분들이 보완이 된다면 충분히 자체적으로 수요층들이 관심을 끌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추후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의 동향에 따라 세심하게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지방이라 할지라도 광역시는 기본적으로 그 상권이나 그런 수요가 있고 뭐 개발 호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고 투자 의사 결정을 하라는 얘기였습니다. 임 센터장님은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이제 지방 광역시가 많이 힘들어요. 사실
이게 저는 이제 인구 부분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부산이나 울산 이쪽에 대구, 광주 쪽의 인구가 수도권 쪽으로 되게 유출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인구가 계속 늘어야 뭔가가 답이 나오는데, 그래서 지방광역시로 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거기도 개발 지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언을 좁힐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부산을 예를 들면은 뭐 해운대나 이쪽이 동네로 이어지는 그 라인 쪽에 대구 수성구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지방광역시를 볼 때는 이게 구역을 좁혀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시고 거기에 뭔가를 하실 때는 개발 호재가 있는데, 그래서 옛날 아파트가는 개발이 하게 되면 그 아파트 이동될 수밖에 없어요. 지역 내에서 소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합 수준에서를 보면서 개발 호재 중심으로 좀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같은 지방인데 이제 중소도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규제가 거의 없는 그런 지역의 아파트값 전망을 물어봤습니다. 결과 보겠습니다. 예. 소폭 상승, 대폭 상승. 그러니까 오른다는 의견이 총 11분이 계셨네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를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한번 전문가 영상을 또 보겠습니다. 저희 빠숑이라는 필명으로 유명하신 김학렬 소장님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비규제 지역의 하반기 전망은요. 아무래도 규제가 심해졌기 때문에 상반기보다는 아무리 비규제 지역이라 하더라도 투자층들 같은 경우도 조금 매수하는 데 주저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가 많은 지역들은 비규제 지역이라 하더라도 인기가 많은 입지 위주로는 아마 거래가 많이 될 거예요. 상반기 때 많이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요가 많은, 특히 학군 수요가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 시세가 올라가겠지만, 비규제 지역 중에서 정말 전세가랑 매매가랑 갭이 작아서 투자층들이 들어가기 쉬웠던 입지들 같은 경우는요, 조금 조정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아마 이제 법인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매수했던 물량들이 다시 한번 매물로 나오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시세가 하락할 수도 있다.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요. 비규제 지역이라 하더라도 인기가 있는 입지 같은 경우는요, 시세가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 투자 물건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적은 금액으로 살 수 있었던 입지들 같은 경우는요, 매물이 쏟아져 나올 것이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피하다.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비규제 지역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뭐 학군이라든지 그런 수요가 있는 지역은 괜찮겠지만, 뭐 최근에 뭐 갭 투자나 법인 투자가 많아서 그런 것 때문에 올랐던 지역은 조심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었네요. 안 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법인들이 들어갔던 곳은 뭐 이런 말씀들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1억을 가지고 갭 투자의 갭이 1,000만 원짜리를 10채씩 산다든지 이러면서 들어갔던 데들은 어차피 단기로 세금 내고 1,000만 원 투자했기 때문에 1,000만 원만 벌면 된다, 이렇게 들어갔던 수요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들은 지금 뭐 올해 팔아야지만 사실은 그 정도 차익도 보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매물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고, 지방은 사실은 뭐 전반적으로 서울만큼 수요가 많은 곳은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렇게 흔들릴 수는 있다고 보여지지 장기 투자 목적으로 갈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를테면 서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샀던 곳 중에 하나가 강원도인데 어떤 뭐 춘천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호재를 보고 잠시 들어갔던 거지, 장기적으로 거기 다른 목적으로 뭐 물론 세컨하우스 이런 수요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큰 차익을 보고 들어가는 수요는 아니었을 거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